먼저 후보자님 후보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부터 보면서 시작을 할까요? 소리가 안 나네요. 이국종 국군 대전병원장이 운영하는 것처럼 꾸며놓은 유튜브 채널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강한 기침으로 심장을 압박하면 이 전기 시스템을 다시 리셋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활용된 허위 조작 영상도 여러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십 발의 미사일이 도시 한복판에 떨어집니다. 후보자님, 그 첫 번째 영상은 이국종 교수 사칭한 채널이고요. 네. 일주일 만에 4만 명 넘는 구독자 모으고 조회수도 100만 회 넘겼거든요. 네, 네, 이분은 중증외상 권위자잖아요. 네. 이분 목소리, 얼굴 빌려서 검증되지 않은 허위 조작, 허위 의학 정보를 퍼뜨렸죠. 이건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이 네, 되는 맞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짓 네. 정보죠. 이거는 아무래도 조회수를 통해서 돈 벌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두 번째 영상은 사실 실제 전쟁 상황을 배경으로 만든 가짜 영상입니다. 텔아비브 공격한 것.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조회수 장사만 노린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상대국의 여론에 영향 미쳐서 혼란 증폭시키는 현대전의 새로운 무기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예. 이런 허위 조작 정보들이 정치 분야에 활용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아주 부정적인 영상을 그럼 영향을 한번 보시죠.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라는 이름의 채널인데 네. 거기 제 얼굴하고 뭐 영상하고 이름하고 이런 거를 이제 AI로 조작한 영상 같은데 그걸로 해서 영상을 막 하루에 몇 개씩 올리고 있어요. 이 영상은 유시민 작가가 특정 정치인 비난하거나 아니면 음모론을 설파하는 것처럼 조작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이런 허위 조작 정보가 정치권까지 들어오게 되면 진영 간의 양극화 증폭되고 불필요한 오해 생기고 그런 오해의 싹을 심는 결과를 내는데,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무한 확산되고 계속해서 재생산이 되게 되거든요. 문제가 된 후에 고치려고 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매우 큽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82%가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 확산을 주요 위협으로 꼽는다고 해요. 퓨 리서치 센터 발표고요. 후보님은 이런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까요?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렇다면 국가 차원에서 법과 제도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도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제가 이걸 질문드리는 이유는 작년 연말 통과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를 유통금지 대상으로 삼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거 시행이 언제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7월 7일. 예, 7월이죠. 생각보다 얼마 안 남았는데 요 해당 법안을 저는 대표 발의한 의원 중에 한 명이고요.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아니면 권력자의 언론 탄압 도구가 될 거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우려 해소 장치를 직접 넣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후보자께서는 그 허위 조작 정보 심의가 지금 박미심의 위원장 후보자로서 앉아 계시는데, 그 허위 조작 정보 심의 자체는 박미심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혹시 아실까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그렇죠. 예를 들자면 류휘린 방심위 시절에 바이든 날리면 징계 사태 아니면은 청구 민원 의혹, 이런 걸 지켜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박미심위가 또다시 권력을 비호하는 합법적 국가 검열 기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겠죠. 맞습니다. 대신 장치를 넣었습니다. 어떤 장치죠? 분쟁 요소가 맞습니다. 생기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한 불법 정보에 분쟁 조정의 역할을 부여를 했습니다. 이게 근데 넣었다고 해서 그대로 해소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 주체의 생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후보께서는 분쟁 조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제 역할을 수행해서 국민 우려 불식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분쟁 조정부 운영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개정안에서는 보시면 분쟁조정부가 당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제공을 요청을 할 수가 있고,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으면은 또 문제가 되게끔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실무로 들어가게 되면은
플랫폼 사업자와의 이 협력 체계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신속성이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꼭 마련을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법 왜곡되지 않고 정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만들 수 있는데 방미심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그 말씀이고요. 저도 시간이 좀 있어서 선방심의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류희림 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전 국민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거방송심의위도 그렇거든요. 윤석열 정부에서 방심위 그리고 선방심위를 정말 알뜰하게도 사용을 하면서 그 MBC 등등 언론 탄압하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거가 바로 코앞이라서 후보자님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기억나는 2024년 가을에 류희림 씨가 임명했던 한정석 선방심의위원 일이 떠올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려요. 그때 뭐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지 않았다 그런 분이죠. 그래서 독립성, 객관성 아까 강조를 하셨는데 독립성과 객관성까지만으로 이걸 판단하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박규환 씨 그간 맨날 항상 문제가 되어 왔었던 공원련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지금 구성된 이 조직이 이번 선거를 위한 선거방송심의위의 역할을 진짜 제대로 해낼 수 있는지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전국 선거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선거방송에 대해 문제가 되는 심의가 없도록 이거는 철저히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 이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